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본 적은 언제이신가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은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그 평화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더 많은 이들이 고요한 사색의 공간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즉각적인 변화라는 환상.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작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명상을 해보았지만 어제와 똑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실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 믿지만 단 한 번의 시도로는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특히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조차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마치 감기약을 먹듯 한 번의 명상으로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습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를 까르마 혹은 업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행동과 생각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물이 흘러 만들어진 깊은 강의 물줄기처럼 우리의 마음 습관은 쉽게 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으면 옛사람들은 이를 천성, 즉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라 말했을까요? 혹은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에 이번 생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거의 불변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는 혁신적인 발견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 습관, 즉 업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기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둘째, 그 변화는 결코 쉽지 않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희망을 품되 조급함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2장, 변화를 위한 두 가지 길, 집중 수련과 일상의 수련 변화의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장과 같이 며칠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단기 수련입니다. 이는 매우 힘들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자기 변화의 맛을 보게 해줍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섬광처럼 자신의 내면을 강렬하게 비추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효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렬했던 경험은 일상으로 돌아오면 점차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명상처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장기적인 수련입니다. 이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흐른 뒤 문득 돌아보면 바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단기 집중 수련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기를 부여받는 것도 필요하며 동시에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명상을 실천하며
그 변화를 자신의 삶에 뿌리내리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이 시간이 참 좋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3장, 명상 중에 불청객, 졸음과의 씨름 명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졸음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수면 장애가 있어 늘 졸립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져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졸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생리 현상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며칠간 집중 수련을 한다면 하루 이틀 충분히 졸고 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병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관, 특히 위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명상만 시작하면 꾸벅꾸벅 졸게 된다면 이가 막혀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명상을 멈추고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곤하거나 졸리다고 해서 그냥 엎드려 자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음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한 명상입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깨어나는 순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피로가 해소되고 맑은 정신으로 명상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4장, 마음을 보는 연습, 호흡 알아차리기.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명상의 핵심은 호흡 알아차리기입니다. 먼저 의식을 콧구멍 끝이나 입입술 주변의 한 점에 부드럽게 집중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냄새나 맛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의 흐름이 피부에 닿을 때 일어나는 미세한 몸의 감각입니다. 들이쉬는 숨이 콧속을 스칠 때의 서늘함, 내쉬는 숨이 윗입술을 스칠 때의 따뜻함, 바로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이 거칠어 알아차리기 쉽지만 10분, 20분 지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호흡은 점점 미세해집니다. 자극이 약해지니 놓치기 쉽습니다. 이때 더 깊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아주 미세한 호흡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릴 만큼 감각이 예민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초기에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욕망이 일어날 때, 기분이 상할 때 우리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거나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 찌릿한 느낌이 드는 등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단련된 알아차림은 이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치기 전에 작은 물결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5장, 고요 속의 메아리, 명상 중에 여러 마음 현상들. 명상에 깊이 잠기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평온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마음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하기가 아니라 알아차리기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사슬이라도 우리를 묶는다는 점에서는 쇠사슬과 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구름처럼 바라보며 다시 고요히 호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방해가 되었고 숨에 집중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를 때 평탄한 길도 있지만 가파른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힘은 들지만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집중이 잘 되어야만 좋은 명상이 아닙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려는 그 노력 자체가 완벽한 명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마음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를 오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그렇게 시간 속을 방황하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저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놓쳤다고 좌절하거나 잘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놓쳤다가 알아차리고 또 놓쳤다가 다시 알아차리는 그 편안한 반복 속에서 명상은 깊어집니다. 마무리하며 긴장하거나 애쓰거나 혹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단번에 완성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발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본 적은 언제이신가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은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그 평화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더 많은 이들이 고요한 사색의 공간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즉각적인 변화라는 환상.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작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명상을 해보았지만 어제와 똑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실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 믿지만 단 한 번의 시도로는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특히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조차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마치 감기약을 먹듯 한 번의 명상으로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습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를 까르마 혹은 업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행동과 생각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물이 흘러 만들어진 깊은 강의 물줄기처럼 우리의 마음 습관은 쉽게 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으면 옛사람들은 이를 천성, 즉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라 말했을까요? 혹은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에 이번 생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거의 불변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는 혁신적인 발견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 습관, 즉 업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기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둘째, 그 변화는 결코 쉽지 않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희망을 품되 조급함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2장, 변화를 위한 두 가지 길, 집중 수련과 일상의 수련 변화의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장과 같이 며칠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단기 수련입니다. 이는 매우 힘들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자기 변화의 맛을 보게 해줍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섬광처럼 자신의 내면을 강렬하게 비추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효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렬했던 경험은 일상으로 돌아오면 점차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명상처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장기적인 수련입니다. 이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흐른 뒤 문득 돌아보면 바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단기 집중 수련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기를 부여받는 것도 필요하며 동시에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명상을 실천하며 그 변화를 자신의 삶에 뿌리내리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이 시간이 참 좋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3장, 명상 중에 불청객, 졸음과의 씨름 명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졸음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수면 장애가 있어 늘 졸립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져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졸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생리 현상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며칠간 집중 수련을 한다면 하루 이틀 충분히 졸고 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병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관, 특히 위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명상만 시작하면 꾸벅꾸벅 졸게 된다면 이가 막혀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명상을 멈추고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곤하거나 졸리다고 해서 그냥 엎드려 자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음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한 명상입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깨어나는 순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피로가 해소되고 맑은 정신으로 명상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4장, 마음을 보는 연습, 호흡 알아차리기.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명상의 핵심은 호흡 알아차리기입니다. 먼저 의식을 콧구멍 끝이나 입입술 주변의 한 점에
부드럽게 집중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냄새나 맛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의 흐름이 피부에 닿을 때 일어나는 미세한 몸의 감각입니다. 들이쉬는 숨이 콧속을 스칠 때의 서늘함, 내쉬는 숨이 윗입술을 스칠 때의 따뜻함. 바로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이 거칠어 알아차리기 쉽지만 10분, 20분 지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호흡은 점점 미세해집니다. 자극이 약해지니 놓치기 쉽습니다. 이때 더 깊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아주 미세한 호흡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릴 만큼 감각이 예민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초기에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욕망이 일어날 때, 기분이 상할 때 우리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거나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 찌릿한 느낌이 드는 등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단련된 알아차림은 이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치기 전에 작은 물결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5장, 고요 속의 메아리, 명상 중에 여러 마음 현상들. 명상에 깊이 잠기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평온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마음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하기가 아니라 알아차리기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사슬이라도 우리를 묶는다는 점에서는 쇠사슬과 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구름처럼 바라보며 다시 고요히 호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방해가 되었고 숨에 집중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를 때 평탄한 길도 있지만 가파른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힘은 들지만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집중이 잘 되어야만 좋은 명상이 아닙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려는 그 노력 자체가 완벽한 명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마음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를 오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그렇게 시간 속을 방황하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저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놓쳤다고 좌절하거나 잘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놓쳤다가 알아차리고 또 놓쳤다가 다시 알아차리는 그 편안한 반복 속에서 명상은 깊어집니다. 마무리하며 긴장하거나 애쓰거나 혹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단번에 완성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발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본 적은 언제이신가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은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그 평화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더 많은 이들이 고요한 사색의 공간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즉각적인 변화라는 환상.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작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명상을 해보았지만 어제와 똑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실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 믿지만 단 한 번의 시도로는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특히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조차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마치 감기약을 먹듯 한 번의 명상으로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습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를 까르마 혹은 업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행동과 생각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물이 흘러 만들어진 깊은 강의 물줄기처럼 우리의 마음 습관은 쉽게 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으면 옛사람들은 이를 천성, 즉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라 말했을까요? 혹은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에 이번 생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거의 불변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는 혁신적인 발견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 습관, 즉 업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기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둘째, 그 변화는 결코 쉽지 않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희망을 품되 조급함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2장, 변화를 위한 두 가지 길, 집중 수련과 일상의 수련 변화의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장과 같이 며칠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단기 수련입니다. 이는 매우 힘들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자기 변화의 맛을 보게 해줍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섬광처럼 자신의 내면을 강렬하게 비추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효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렬했던 경험은 일상으로 돌아오면 점차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명상처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장기적인 수련입니다. 이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흐른 뒤 문득 돌아보면 바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단기 집중 수련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기를 부여받는 것도 필요하며 동시에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명상을 실천하며 그 변화를 자신의 삶에 뿌리내리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이 시간이 참 좋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3장, 명상 중에 불청객, 졸음과의 씨름 명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졸음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수면 장애가 있어 늘 졸립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져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졸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생리 현상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며칠간 집중 수련을 한다면 하루 이틀 충분히 졸고 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병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관, 특히 위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명상만 시작하면 꾸벅꾸벅 졸게 된다면 이가 막혀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명상을 멈추고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곤하거나 졸리다고 해서 그냥 엎드려 자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음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한 명상입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깨어나는 순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피로가 해소되고 맑은 정신으로 명상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4장, 마음을 보는 연습, 호흡 알아차리기.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명상의 핵심은 호흡 알아차리기입니다. 먼저 의식을 콧구멍 끝이나 입입술 주변의 한 점에 부드럽게 집중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냄새나 맛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의 흐름이 피부에 닿을 때 일어나는 미세한 몸의 감각입니다. 들이쉬는 숨이 콧속을 스칠 때의 서늘함, 내쉬는 숨이 윗입술을 스칠 때의 따뜻함, 바로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이 거칠어 알아차리기 쉽지만 10분, 20분 지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호흡은 점점 미세해집니다. 자극이 약해지니 놓치기 쉽습니다. 이때 더 깊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아주 미세한 호흡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릴 만큼 감각이 예민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초기에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욕망이 일어날 때, 기분이 상할 때 우리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거나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 찌릿한 느낌이 드는 등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단련된 알아차림은 이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치기 전에 작은 물결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5장, 고요 속의 메아리. 명상 중에 여러 마음 현상들. 명상에 깊이 잠기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평온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마음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하기가 아니라 알아차리기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사슬이라도 우리를 묶는다는 점에서는 쇠사슬과 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구름처럼 바라보며 다시 고요히 호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방해가 되었고 숨에 집중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를 때 평탄한 길도 있지만 가파른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힘은 들지만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집중이 잘 되어야만 좋은 명상이 아닙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려는 그 노력 자체가 완벽한 명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마음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를 오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그렇게 시간 속을 방황하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저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놓쳤다고 좌절하거나 잘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놓쳤다가 알아차리고 또 놓쳤다가 다시 알아차리는 그 편안한 반복 속에서 명상은 깊어집니다. 마무리하며 긴장하거나 애쓰거나 혹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단번에 완성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발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본 적은 언제이신가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은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그 평화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더 많은 이들이 고요한 사색의 공간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즉각적인 변화라는 환상.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작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명상을 해보았지만 어제와 똑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실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 믿지만 단 한 번의 시도로는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특히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조차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마치 감기약을 먹듯 한 번의 명상으로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습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를 까르마 혹은 업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행동과 생각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물이 흘러 만들어진 깊은 강의 물줄기처럼 우리의 마음 습관은 쉽게 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으면 옛사람들은 이를 천성, 즉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라 말했을까요? 혹은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에 이번 생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거의 불변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는
혁신적인 발견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 습관, 즉 업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기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둘째, 그 변화는 결코 쉽지 않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희망을 품되 조급함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2장, 변화를 위한 두 가지 길, 집중 수련과 일상의 수련 변화의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장과 같이 며칠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단기 수련입니다. 이는 매우 힘들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자기 변화의 맛을 보게 해줍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섬광처럼 자신의 내면을 강렬하게 비추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효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렬했던 경험은 일상으로 돌아오면 점차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명상처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장기적인 수련입니다. 이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흐른 뒤 문득 돌아보면 바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단기 집중 수련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기를 부여받는 것도 필요하며 동시에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명상을 실천하며 그 변화를 자신의 삶에 뿌리내리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이 시간이 참 좋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3장, 명상 중에 불청객, 졸음과의 씨름 명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졸음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수면 장애가 있어 늘 졸립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져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졸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생리 현상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며칠간 집중 수련을 한다면 하루 이틀 충분히 졸고 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병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관, 특히 위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명상만 시작하면 꾸벅꾸벅 졸게 된다면 이가 막혀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명상을 멈추고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곤하거나 졸리다고 해서 그냥 엎드려 자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음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한 명상입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깨어나는 순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피로가 해소되고 맑은 정신으로 명상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4장, 마음을 보는 연습, 호흡 알아차리기.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명상의 핵심은 호흡 알아차리기입니다. 먼저 의식을 콧구멍 끝이나 입입술 주변의 한 점에 부드럽게 집중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냄새나 맛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의 흐름이 피부에 닿을 때 일어나는 미세한 몸의 감각입니다. 들이쉬는 숨이 콧속을 스칠 때의 서늘함, 내쉬는 숨이 윗입술을 스칠 때의 따뜻함. 바로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이 거칠어 알아차리기 쉽지만 10분, 20분 지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호흡은 점점 미세해집니다. 자극이 약해지니 놓치기 쉽습니다. 이때 더 깊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아주 미세한 호흡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릴 만큼 감각이 예민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초기에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욕망이 일어날 때, 기분이 상할 때 우리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거나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 찌릿한 느낌이 드는 등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단련된 알아차림은 이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치기 전에 작은 물결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5장, 고요 속의 메아리, 명상 중에 여러 마음 현상들. 명상에 깊이 잠기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평온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마음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하기가 아니라 알아차리기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사슬이라도 우리를 묶는다는 점에서는 쇠사슬과 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구름처럼 바라보며 다시 고요히 호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방해가 되었고 숨에 집중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를 때 평탄한 길도 있지만 가파른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힘은 들지만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집중이 잘 되어야만 좋은 명상이 아닙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려는 그 노력 자체가 완벽한 명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마음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를 오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그렇게 시간 속을 방황하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저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놓쳤다고 좌절하거나 잘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놓쳤다가 알아차리고 또 놓쳤다가 다시 알아차리는 그 편안한 반복 속에서 명상은 깊어집니다. 마무리하며 긴장하거나 애쓰거나 혹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단번에 완성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발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본 적은 언제이신가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은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그 평화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더 많은 이들이 고요한 사색의 공간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즉각적인 변화라는 환상.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작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명상을 해보았지만 어제와 똑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실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 믿지만 단 한 번의 시도로는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특히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조차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마치 감기약을 먹듯 한 번의 명상으로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습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를 까르마 혹은 업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행동과 생각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물이 흘러 만들어진 깊은 강의 물줄기처럼 우리의 마음 습관은 쉽게 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으면 옛사람들은 이를 천성, 즉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라 말했을까요? 혹은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에 이번 생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거의 불변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는 혁신적인 발견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 습관, 즉 업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기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둘째, 그 변화는 결코 쉽지 않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희망을 품되 조급함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2장, 변화를 위한 두 가지 길, 집중 수련과 일상의 수련 변화의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장과 같이 며칠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단기 수련입니다. 이는 매우 힘들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자기 변화의 맛을 보게 해줍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섬광처럼 자신의 내면을 강렬하게 비추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효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렬했던 경험은 일상으로 돌아오면 점차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명상처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장기적인 수련입니다. 이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흐른 뒤 문득 돌아보면 바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단기 집중 수련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기를 부여받는 것도 필요하며 동시에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명상을 실천하며 그 변화를 자신의 삶에 뿌리내리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이 시간이 참 좋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3장, 명상 중에 불청객, 졸음과의 씨름 명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졸음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수면 장애가 있어 늘 졸립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져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졸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생리 현상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며칠간 집중 수련을 한다면 하루 이틀 충분히 졸고 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병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관, 특히 위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명상만 시작하면 꾸벅꾸벅 졸게 된다면 이가 막혀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명상을 멈추고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곤하거나 졸리다고 해서 그냥 엎드려 자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음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한 명상입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깨어나는 순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피로가 해소되고 맑은 정신으로 명상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내장, 마음을 보는 연습, 호흡 알아차리기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명상의 핵심은 호흡 알아차리기입니다. 먼저 의식을 콧구멍 끝이나 입입술 주변의 한 점에 부드럽게 집중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냄새나 맛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의 흐름이 피부에 닿을 때 일어나는 미세한 몸의 감각입니다. 들이쉬는 숨이 콧속을 스칠 때의 서늘함, 내쉬는 숨이 윗입술을 스칠 때의 따뜻함, 바로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이 거칠어 알아차리기 쉽지만 10분, 20분 지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호흡은 점점 미세해집니다. 자극이 약해지니 놓치기 쉽습니다. 이때 더 깊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아주 미세한 호흡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릴 만큼 감각이 예민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초기에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욕망이 일어날 때, 기분이 상할 때 우리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거나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 찌릿한 느낌이 드는 등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단련된 알아차림은 이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치기 전에 작은 물결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5장, 고요 속의 메아리, 명상 중에 여러 마음 현상들 명상에 깊이 잠기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평온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마음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생각하기가 아니라 알아차리기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사슬이라도 우리를 묶는다는 점에서는 쇠사슬과 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구름처럼 바라보며 다시 고요히 호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